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연준의 10월 FOMC 회의록 의사록 메시지는 앞으로 열리는 몇 차례 회의 내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겠다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내년 초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만큼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선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단기간 올랐던 코스피가 현재는 조정장이 나오면서 20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나왔었던 10월 FOMC에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막판에 많이 밀리게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 목요일장 약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주는 주체가 없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많이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소폭 사주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 막판까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체크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현재 목요일장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전일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악재로 작용해서 미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조정을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낙폭을 점점 튀어나가면서 장중에 2000선이 깨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000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200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FOMC 회의록 공개 수개월 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투자 심리를 좀 위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수급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이 기관 199억 원,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추려내고 있고, 이 개인만 600억 원 가까운 매수 이끌어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 팔자세로 나흘째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승 반전한 모습, 또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05% 빠지면서 5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그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지금 59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 장 초반 외국인 매도세 보였는데요. 지금은 매수로 전환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10억 원, 기관 55억 원 정도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함께 빠지다 보니까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만 원 가까이 빠지면서 1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도 오늘 파란불 켜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포스코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6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우선주도 함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 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홈쇼핑주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CJ 오쇼핑 빨간불을 켜고 있고 GS 홈쇼핑은 0.7%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3만 1,0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 전기료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2%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빨간불을 켜줬던 시즌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7% 빠지면서 6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저점 코앞까지 다가섰었죠. 하지만 오늘은 미국 달러의 반등으로 인해서 연저점은 좀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아시아 통화까지 좀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1,060원대 부근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2원 70전 상승해서 1,0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10시 구간에 따끈따끈하게 떠오르고 있는 탑10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벽산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 벽산건설이 M&A 합병이 기대가 되면서 거래 재개 후 하루 만에 다시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 이상 급증하면서 1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전일장 3% 이상의 급락세 오름세 보였는데요. 내년에도 증설을 통해서 성장세가 계속이 기대가 되면서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9% 가까이 상승하면서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젠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최대 주주가 전환사채 인수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1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전기료 인상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스마트 그리주가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뉴스가 공시가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어제 증권가를 중심으로 부도설이 돌았습니다만 그래서 8% 이상의 급락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GS건설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였는데요. 이내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7% 가까이 상승하면서 2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이 국제 금값 상승으로 오늘 하락세 사흘째 약세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이상 빠짐세 보이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1,300억 원대 규모의 유상 증자 참여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한솔재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윈스테크넷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분 감소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이상 가까이 빠지면서 1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이 김훈장 명예회장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 이상의 급락 보이면서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따끈따끈한 탑10 10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2,000선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장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 4가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릴 FOMC 회의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지난달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위원회가 전망하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의 지속적인 개선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코스닥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들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에 선별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내년 보험업종에 대한 거시적 환경은 올해보다 긍정적이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업종에 대해 내년 금리 상승이 이익 개선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함께 해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다시 2,00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조정에 우울해하기보다는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자,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도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하시는지요? 네, 먼저 사실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은 그 FOMC 회의록에 그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됨으로써 2,000선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좀 낙폭이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도는 뭐 낙폭이 큽니다만 또 뭐 1970선 정도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다시 2030선까지 갔던 점을 감안을 하면 일단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무리 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워낙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좀 더 그 우려감들이 표명이 되는 부분이기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 수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급이 워낙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게 발표되는 종목들이 많음으로써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만 락앤락 같은 뭐 중소형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CJ ENM 뭐 이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으로써 급락이 불가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또 뭐 저가 매수가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어서 아직까지 뭐 바닥권에 주가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코스닥 시장 상반기 때 코스닥 시장을 과히 이끌었다 할 만한 주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스마트폰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결국 그 우리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들의 매도세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못 올라옴으로써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500선 하단에서 500선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부품주만 봐도 딱 정확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우리 시장에서 상반기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종목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인터플렉스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지금 15,000원, 거의 뭐 신저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인터플렉스는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1조가 갔던 인터플렉스가 지금은 초라하게 시총이 3,7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파트론도 마찬가지죠. 파트론도 예전에 뭐 고점은 뭐 3만원 넘게 갔던 종목이 지금은 1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파트론 고점 26,000원이었죠.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작년에 그 성장의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어왔습니다만, 이제 내년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다시 하락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반대적으로 세코닉스라든지 같은 카메라 모듈, 뭐 LPCB 업체들 중에서도 뭐 자화전자나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은 뭐 파트론과 인터플렉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국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우리가 종목 선별 작업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접근할 때 종목별 선별 작업 그리고 업종을 고르실 때도 성장성이 둔화되는 업종,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는 업종보다는 좀 기대감들이 살아있고 내년에 성장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조정 시에 경기 민감주의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경기 민감주 최근에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하락이 불가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경기 민감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결국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민감주가 우리 시장에 아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해서 상승 랠리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경기 민감주 사실 최근에 뭐 흐름들을 보면 특히나 조선주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은 지금 이런 장에서도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아무래도 올해는 그렇게 뭐 실적이 예상만큼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대한 실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뭐 화학, 조선 마찬가지로 시장의 반영치, 기대감들의 반영치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조선, 화학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삼중전환 이후에 어떤 정책 드라이브 자체가 좀 강하게 걸리게 되면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유럽 경기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되는 국면은 뭐 확실시되는 뭐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조선화학 이런 업종들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또 그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우려가 깊었습니다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주가 조정 국면에 경기 민감주 위주의 매수는 아직까지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또 코스피는 조정 시에 경기 민감주를 좀 매수해보자 관점을 주셨는데요. 현재대로라면 코스피가 오늘 오후장에서 2000선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혹시 조정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오후장 전략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오전장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선물 급락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00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오후장에 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2000선을 다시 또 하회하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빠질지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이 불확실성 존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이 테이퍼링 축소가 과연 연내에 이루어질지 내년에 이루어질지 시기가 딱 정해지면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만 나오고 또 언제 할지 모르고 이런 불안감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 악재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드린 말씀 자체가 코스닥 선별적인 투자 필요하다. 그리고 증시 조정 시에는 경기 민감주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또 시장의 조정 폭만큼 뭐 또 조선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그렇게 많이 빠지는 국면은 아니죠.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뭐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뭐 삼성전자 정도로만 시장의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150만 원 근처 갔다가 또 140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 정도로 박스권을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는 금융주 내지는 삼성전자 위주로 나오고 있고 조선과 화학 뭐 일부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락폭은 생각만큼 깊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은 경기 민감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결국 자동차 그리고 화학 그리고 조선 업종 정도로 충분히 업종별 압축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 업종별로 시장이 좀 더 추가 하락을 한다. 2000선이 깨지고 1900, 80, 90선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오후장에 매수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조선, 화학 업종을 관심 있게 보면서 한 1890에서 1990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지금 사도 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 코너를 통해 멘토에게 저희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궁금한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장에서도 한 약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던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 신일산업 난방기기 만드는 회사죠. 현재 사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다소 변동 장세, 등락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가 잘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신일산업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산업이죠. 계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선풍기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 되니까 역시 난방기기, 팬 히터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주로 하는 기업으로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 현재 펀더멘탈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일단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소형 기업입니다. 891억 원의 시가총액이고요. 다만 지금 기존의 순이익이 한 2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분기까지 해서 한 76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다만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펀더멘탈에 비한 가격은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최근같이 시장이 조금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시장에서는 신일산업 굉장히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도 벌써 좀 추운데요, 날씨가. 기록적인 또 한파 예보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에 따라서 난방 제품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해서 온풍기라든지 팬히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백등유를 사용하는 팬히터 같은 경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신일산업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추세가 계속해서 5일선이라든가 그 이상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일선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흐름에서는 고점 돌파 여부 그리고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외국계 매수, 외국계 창구 쪽에서의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했던 모습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매 전략은 추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최근에 인기가 많은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역시 5일선 일시적으로 무너진다든지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1,600원 초반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신일산업의 흐름에서 보면은 주봉상으로 보면 2,000원 선까지가 최고점으로 올해 상반기에 좀 있었는데 역시 여름과 겨울에 많이 히트를 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목표가는 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오르는 쪽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목표 가격 말씀해 주셨고요. 새로 매수하실 분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11,6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 듣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가 2,000원을 깼습니다. 1,998포인트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0.9% 정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한국전력을 물어봤었고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전기료 인상 후에도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최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격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인기를 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그 한국가스공사 또는 한국전력, 공사 기업들이 보면 전체적으로는 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전력, KT,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관 공사 관련 주들은 전체적으로는 자산주들이 많습니다. 자산이 크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펀더멘트를 잠깐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공사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부채가 좀 많습니다. 부채는 좀 많은 상황에서 자산 규모는 상당히 크죠. 자산주라고 보실 수 있고요. 수익성도 사실은 한국가스공사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적자 기준을 좀 유지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소폭도 1,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가치로만 본다면 조금 비싼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자산이 좀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까지 감안해서 제가 좀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것은 최근에 한전에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역시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도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연말 배당이죠. 연말이 좀 다가오는데 배당도 역시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매력까지 감안한다면 추세적으로는 한번 반등 또는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상승에 비해서 많이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시장이 또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방어주 효과까지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 관심가는요, 제가 64,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밀리면서 64,000원 이하로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현재 21선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매수 관심가는 역시 64,000원 이하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스요금 인상 부분 또 배당 매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목표가는 7만 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 6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심가가 유효하고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가격 진단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찾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중소형주 쪽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MLB죠. 멀티레이어가 되는 BLU 쪽에 수주가 급증하는 회로기판인데요.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가 많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아주 좋은 시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이수엑사보드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펀더멘트를 좀 살펴보시면 이수페타시스 현재 3천억 원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실적 부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총 자산 규모는 한 4천억 원대가 되고요. 그리고 순익면에서 보면 작년에 200억 원, 영업이익에서 보면 작년에 300억 원인데 올해 한 500억 원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도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적 가치나 성장 가치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한번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모멘텀인데요. LTE 투자가 또 중국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트워크 장비 발주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적 개선과 중국 수요에 기대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관심가는 지금도 좀 조정인데 한 7,000원 초반 정도면 지금 현재 가격이죠. 한 7,000원 초반 정도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매수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역시 올해 상반기에 기록했던 8,3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종목으로 네. 이수페타시스 오늘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2200선을 지지하던 상위 지수가 현재는 좀 하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 2190점, 74포인트, 0.71%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지금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상당수 은행들이 주택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 전국 32개 주요 도시의 500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첫 주택 대출 시 금리를 15% 할인해주는 은행이 전체 6%에 불과하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은행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 한도를 이미 소진했다는 이유로 주택 대출에 대해서 좀 이제 중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부동산 대기업들의 CEO들은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억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부동산 긴축 기조가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부담감은 꾸준히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OECD에서 중국의 2013년도 GDP 성장률을 7.7%로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기존 전망치였던 7.4에서 7.7%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8.4%에서 8.2%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수 시장의 양호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00선을 단기 돌파하기보다는 2200선 내외의 숨고르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흐름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는 중국 증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지수이기도 한데요. 상해 증시 2200선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숨고르기 장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치 투자에 대한 이론부터 실전까지 한 번에 모두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가치 투자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순서인데요.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순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이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인데요. 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종목 소개해 주시기 전에 네. 오늘도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해야 할지 쉽게 한번 공부하는 내용 풀어주신다고요. 네, 지난주까지 제가 그 업종별로 재무 안정성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네.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크게 5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서 네. 수주업, 소매유통,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눴었는데 금융업은 제외했고요. 왜냐하면 금융업에 관련된 그 재무 지표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에. 그래서 네. 금융업은 제외했고 네 가지 수주업과 소매유통과 제조업과 서비스 4가지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것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보통 재무 안정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부채 비율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주업은 부채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선수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이 선수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수주업에서는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업을 봤을 때는 유동 비율과 순이자 보상 비율을 안정성으로 삼고, 소매유통업은 영업 현금 흐름 비율 그리고 순이자 보상 비율을 안정성 비율로 따지는데, 역시 소매유통에서 부채 비율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소매유통업은 특히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올 때는 외상으로 사오고, 그리고 외상 매입 부채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 부채가 많아서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부채, 좋은 부채이기 때문에 역시 재무 안정성을 볼 때 부채 비율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는 유동 비율과 순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여기서는 부채 비율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 제조업에서도 부채 비율을 따질 때 네. 항상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서 유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스라는 부분은 해외 수출을 하고 그 수출에 대한 대금을 미리 은행에서 이렇게 미리 대출로 받는 부분이 유산스인데, 그 유산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 회사가 안 좋은 재무 안정성이 안 좋은 회사다라는 그런 편견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업종별 재무 안정성을 보는 부분을 여태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가치 투자에서 또 다른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이렇게 재무 안정성을 비교하는 게 다르군요. 오늘 수주업, 소매, 유통, 제조업, 서비스 업종별로 어떻게 재무 안정성을 체크하는지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이 들고 나오는 또 종목들 소개해주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걸 예. 추천주로 올려야 될지 그냥 관심주로 소개만 드려야 될지 아직도 직접 기업 탐방해 예, 오신 다녀왔습니다.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네. 예. 회사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네. 2번이나 개인적으로 다녀왔고, 우선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네. 기업이고 말 그대로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첫째 DBM 시장 진출이 미국 DBM 시장 진출이 좀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방 보형물 등의 실리콘 제품이 국산화될 것이고, 세 번째는 리프팅 시술용 신제품 실이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스 바이오메드라고 하면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티슈뱅크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티슈뱅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조직은행이라는 뜻인데, 기증자로부터 이식이 가능한 인체 조직, 뼈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인대 이런 등등을 기증받아서 채취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처리해서 또는 증식을 시켜서 이 부분을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업체고, 아시아 최초로 인체와 뼈 실리콘 제품 이식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고, 식약청으로부터 인체 조직 은행 티슈뱅크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한스바이오메드의 상반기 매출 비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매출 비중은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DBM 뼈 이식 제품입니다. 47%로 가장 많고, 그리고 피부 이식 제품 있고, 그리고 실리콘 관련 제품이 16%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품이 21%. 각각의 매출 제품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콘 관련 제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이것이 유방 보형물에 들어가는 수술용 실리콘입니다. 2008년도 아시아 최초로 CE의 통합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CE라는 것은 FDA 다음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현재는 임상 완료했고 2년간 관찰 기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국내 허가가 완료될 예정이고, 네. 중남미,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이런 국가에서는 5개 국가에서는 벌써 인허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 보톡스로 유명한 메디톡스의 OEM으로 납품될 예정이고요. OEM 현재 메디톡스 OEM이 국내 시장에서 한 40% 정도, 메디톡스가 현재 4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디톡스의 보톡스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한 40% 정도 점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의 규모가 600억 원 시장입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600억 원 중에서 40%, 약 2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의 연간 매출이 200억 원 초반대인데, 예. 240억 원 정도면은 물론 향후
한참 후의 이야기지만 네.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존슨앤존슨이나 그 알러간사의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서도 마켓시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 존슨앤존슨과 알러간사의 제품인데 그 한스바이오메드의 장점은 이 존슨앤존슨이나 알라간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 네. 그리고 품질은 비슷한 네. 그렇게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 이식 제품입니다. 예. 그 뼈 이식 제품은 예. 네.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것이 그 DBM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 생산하는 DBM 제품입니다. 그 DBM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보톡스와 같은 어떤 대명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치과용과 정형 외과용이 있는데 네. 그 치과용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라는 거는 저희 그 잇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빨의 뼈 부분이 뿌리 부분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약해진 뿌리 부분을 저렇게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채우게 됩니다. 네. 그런 채우는 용도가 바로 뼈 이식 제품 즉 DBM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치과용 제품과 그리고 다음 정형외과용도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뼈가 부러졌을 때 또는 디스크 수술을 할 때 삽입하는 치과용 그 외과용 제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치과용은 미국만 연간 한 2,500억 원 규모이고 정형외과는 7배 정도 규모로 큽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세계에서 한 글로벌 한 3위 정도 하는 기업의 OEM으로 OEM 계약을 맺으려고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아직까지 네. 계약은 성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글로벌 3위 기업은 매출 1조 원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뼈 제품만 1,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OEM 계약이 성립이 되면 역시 한스바이오메드가 그 매출이 업사이드 될 만한 충분한 그러니까 네. 현재 예상보다 업사이드 될 만한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리프팅 실입니다. 리프팅 여자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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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쪽 이 볼 쪽에 실을 5개가 들어갑니다. 한쪽에 5개를 넣어서 이렇게 딱 당기는 거죠. 네. 이렇게 실을 넣어서 그 실을 넣어서 당겨야 되는데 이 실이 기존에는 수술용 봉합사를 사용했습니다. 예, 지금 이미지에 나오고 있는데 수술용 봉합사는 가시 같은 부분이 의사가 칼로 이렇게 가시를 내어서 예. 그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 실의 단점이 뭐냐면은 실이 사람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가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량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네. 끊어지거나 그래서 끊어지게 되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그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마술가 같은 시술입니다. 전후가 뚜렷한데요. 네, 뚜렷하죠. 네. 예. 그래서 동사가 개발한 리프팅 실은 지금 붕어빵처럼 저렇게 가시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훨씬 안전하고 그 리프팅 실의 장점은 녹는 실로서 한 10개월 이후에는 또 다시 시술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역시 OEM 그 메디톡스로 OEM해서 메디톡스 제품으로 판매될 예정이고 네. OPM은 무려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엄청난 시장이고 최대 한 24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스바이오메드를 제가 추천 종목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네. 비싸서가 아닙니다. 즉 PR이나 PBR 개념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서울에 4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145억 규모의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 4옥을 짓기 위해서는 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시장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예.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성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의 관심 기업 한스 바이오메드는 핫한 또 박P의 드림하이에서 또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친숙한 종목이었죠. 오늘 추천 종목에 올리지는 않지만 네. 그만큼 가치 있는 기업과 또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부지 매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네, 오늘 위대하게 진득하게 코너는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10시 핫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